자다 유안타증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최근 인간과 인공지능, 즉 AI의 세계의 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 이어서 최근에 골프와 모창 대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할지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업인가요? 네, 솔트룩스는 2000년에 창업해서 20년간 동안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 부분에 한 우물을 파온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자리에서 여러분과 공생을 하면서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20년 전이라 하면 AI가 그래도 많이 생소할 때인데 어떻게 인공지능 이쪽에 또 발을 들여놓게 되신 건지. 실제로 학문적으로 보면요, 인공지능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2,300년이 넘었고요. 그래요? 네.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기술도 1940년대부터 연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이미 두세 번 이상의 큰 붐이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인류의 열망은 굉장히 강했고요. 제가 창업하던 시기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를 본다면은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번역해서 기계어로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컴파일러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 분야가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기계에 대한 그런 꿈을 꿔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솔트룩스가 B2B, B2G 기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상대가 기업이거나 정부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어느 쪽에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실제로 솔트룩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국내외에 거대 기업이나 정부가 1,5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소프트웨어를 매일과 같이 쓰는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 굉장히 깊게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국내 대표적인 금융권들의 콜센터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고객센터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고객과 상담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인공지능이 옆에서 엿듣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음성인식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을 이해해서 상담원 화면에다 그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질문에 대한 저희 회사의 상품은 이런 내용이요 라고 실시간으로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상담원을 위한 비서 역할을 해서 상담원의 성과도 높이고 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돕기도 하고요. 예. 또 민원 365라 그러는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종의 민원 부분도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챗봇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들어가고요. 또 저희의 굉장히 오래된 고객들이 국방하고 안보 쪽입니다. 이런 쪽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첩보들을 분석을 인공지능이 하기도 하고요. 위협을 조기 감지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혹은 차세대 자동차를 만들고 설계하는데도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저희 솔트룩스의 인공지능 기술이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침투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떤 상담원에게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 이 일자리를
AI가 다 잠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 짧게는 지난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이죠. 네. 분명히 영향은 미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데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은 지적 노동을 하는데 반복적 지적 노동이면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들, 그리고 협력이 아니라 단독으로 지적 노동을 하는 부문들은 그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크죠. 예. 근데 반면에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이 경험이 없으면서도 인간은 어쨌든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예. 데이터가 없어도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는 분야에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서도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은 작년 같은 상황은 인공지능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죠. 결국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이 더 자신들이 잘하는 부분을 기회에 맞추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네. 직업군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험하는 걸 보면 양극화가 돼가요. 예.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복잡도가 있는 노동들은 오히려 기계가 못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저희 분야에서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쉽게 잘하는 것들은 기계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기계가 상식을 갖기가 불가능에 가깝고요. 현재는요. 배관공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지만 일반 주택들은 배관이 다 다르게 설계돼 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건데 반복적인 부분이 아닌 매번 새로운 것들을 당면해야 되는 것들,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공과 같은 형태, 목수들, 이런 것들은 기계가 대체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감정적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거는 현재 직업은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은 빨리빨리 환자를 쳐내는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암에 걸리면 얼마나 가족이 놀라워요, 본인도. 근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앉아가지고선 무슨 암이고 언제 수술을 받고 뭘 어떻게 할 것 같은 경우는 길게도 아닌 한 3분, 5분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진단과 처방은 아마 기계가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사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궁금한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제 직업군이 변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인간적인 사람이 더 이제 네. 인간답게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죠. 소통이 세상. 필요하고 한 번도 못 본 거를 의사결정해야 되는 일은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 일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아웃바운드 콜이라 그러죠. 네네. 예, 이런 쪽은 아마 거의 없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 중에서도 단순 반복하는 것들은 상당히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네.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단위 업무에 있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업무의 유사한 부분까지는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를 한다, 바둑을 둔다 하는 거는 흉내내거나 똑같이 하는 것에 관련된 건 굉장히 훌륭한 역할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총체적인 인간의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려면은 기계가 단순히 지적 노동의 일부를 흉내내고 인간처럼 하는 거를 떠나서 전 인격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되려면은 기계가 단순히 지능을 갖는 걸 넘어서서요, 인격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은요, 사실은 저희가 셀프 컨시어스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자의식, 내가 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는 데까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먼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운전기사가 없는 자동차는 50년 내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가능할 같아요. 것 같으시죠? 네. 이 정도 레벨은 30에서 50년 내에 전 우리 사회로 퍼져나가겠죠. 네. 네.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얼마 전 저희가 이루다 논란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카카오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들이 오갔고 이제 그거를 학습해서 실제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커지면 뭐 최근에 그 세계 대결에서 모창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음성도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윤리성의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윤리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재분배 문제까지 실제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넓죠.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로 보자면은 가장 현재 우리한테 그 목전에 와 있는 거는 보이스피싱 같은 맞아요. 경우예요. 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형태처럼 영상 자체를 왜곡을 하고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현재도 가짜 뉴스가 언론과 정치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화두를 맞아요. 만들어내는데 이 적어도 뉴스는 현재는 기자분들이 쓰고 또 언론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의도를 가진 사실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AI를 통해서 뭐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를 해서 범죄 활용을 한다든지 또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네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공지능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벌써 한 5년, 6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는 것일 거예요. 여긴 동전의 연명처럼 AI가 미래 산업과 그다음 미래 먹거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도 해야 되면서 또 이것에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물,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의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만드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를 강화시켜버리면 산업이 못 크고 그렇죠. 또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적절히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내면은 부정적인 부작용이, 영향 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 국민들과 시민들이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네네. 또 부담을 갖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국가거든, 파지티브 규제 국가거든요. 그럴 때 규제가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규제를 가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징벌적 배상처럼 잘못했을 때는 더 강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형태처럼 사실은 규제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국가적인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향후 5년, 10년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사실 계속해서 기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적자 한 번 없이 회사를 네.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럼 뭘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많게 올라갈 때는 40% 가까이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를 들자면은 알파고를 만들어냈던 딥마인드는요,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3조 원이 넘어요. 근데 왠지 그게 일반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번 돈 중에서 매년 적게는 뭐 3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를 재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투자한 거를 매년 또 그냥 비용으로 떨고 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기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회사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뭐 현금을 뭐 현재도 3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채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보수적으로 오면서도 현재까지 누적으로 R&D 투자한 게 300억 이상을 투자할 만큼의 재무적 건강성과 재무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은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진보적인 아주 극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독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또 계절성까지도 많이 주로 상쇄를 많이 했다고 줄어들었어요. 하셨으니까 좀 기업에 좀 관심을 네. 줄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대표님의 어떤 경영 철학, 뭐 비전 어떤 걸지 좀 궁금해지네요. 실제로 사업적 비전은요, 2025년까지 저희 회사 제품을 쓰는 고객을 1억 명 이상까지 올라가겠다. 지금 몇 명이라고? 지금은 300만 명 이상이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1억 명 이상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회사 가치를 1조 원 이상까지 올려가겠다. 향후 4년 내에 하는 이제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저희 회사에 제가 창업했을 때 기업 사명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꿈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네. 이건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 심지어는 기계와 기계도 서로 지식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 지식 소통이란 게 어떤 개념일까요?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기계한테 말을 하고 사람이 쓴 글을 기계가 보고 지식을 획득하기도 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쓸 수도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사람과 기계가 협력할 수 있는 세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솔트루스의 제품 앞으로 어떤 것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보면 네. 될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실제로 그 SBS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어갔었는데요. 삐뚤어진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하는 실제로 사람 말을 배우고 학습화해서 사람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콜센터에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이나 아니면은 금융권 그리고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올해하고 내년이 됐을 때는 실제로 일반 개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밀착형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부터 시작해서 B2C 비즈니스도 강화를 시켜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네. 다 와닿지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두 인공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요즘에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개미 우리 동학개미들이 많은데 투자자들과 협력을 하면서 투자자의 비서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도 나올 거고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투자 지원하는 투자 지원도 하고 투자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또 투자 평가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개인 대 개인으로. 그렇죠. 시장의 예. 리스크도 조기에 감지해서 알려줄 수도 있는 이런 개인만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 비서도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또 다른 거는 이제 1인 그 사업자나 조그만 기업들의 우리가 클라우드 형태로 고객 상담을 대신해 주거나 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담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보편화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예. 인공지능과 바이오 헬스케어는 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그리고 생명공학 쪽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점점 더 복잡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기존의 방식처럼 실험으로 일일이 한다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생명공학, 제약 부분하고 결합이 되는 거는 그건 피할 수 없는 필수 네네. 불가결이 되고요.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한 굉장히 큰 진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대표님은 아무래도 뭐 이제 솔트루스를 이끄는 대표시니까 뭔가 테스트 제품들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쓰고 계신 뭐 AI 서비스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계신.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저희 스스로도 해보고 있죠. 네, 네,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 예. 전 세계로부터 저희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뭐 한 12개국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으고요. 예. 그걸 제가 볼 만한 것만 골라주고 그거를 제가 모르는 불어다 도구다 그러면 번역까지 해서 저한테 리포팅 해주는 것. 와. 뭐 이런 것과 같은 것들도 시범적으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죠. 언젠가는 저희들도 대중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쓸 수가 있겠네요. 올해 하반기부터요. 저희 어학 네. 공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은 훨씬 낮아지겠죠. 어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불평등 이런 것들이 낮아지죠.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요 며칠 동안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죠. 기존에 예를 들면 헤지 펀드들이 쥐고 있었던 정보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것들을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잖아요. 네, 네. 이런 것처럼 예전에 컴퓨터가 도입되고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셜 인텔리전스 또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의 힘이 강화가 됐죠. 근데 여기에 개인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쓰게 되면서는 그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두 방향으로 될 텐데요. 하나는 개인이 그 힘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더 큰 힘을 가진 데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큰 컴퓨터와 그렇지. 더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구글과 아마존 같은 데들은 그 격차를 더 벌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 곳들이 더 많이 부를 쌓고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정부가 또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견제 기능을 해야 되리라고 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AI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는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그 현생 인류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그 얘기는 인류가 우리 말고도 많은 다른 인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얘기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말고도 15종족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걷고 말하고 불을 쓸 수 있고 도구를 쓸 수 있었던 종족이요. 다 멸종을 하고 지금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만 남아있죠. 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예. 또 실제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그거를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왔고 인류가 발전해 왔던 거죠. 저는 AI도 그렇다고 봐요. 2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3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매번 동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고 인간을 대체하고 또 우리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거를 우리는 모두 지혜롭게 이겨왔었고요. 저는 인공지능도 제가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있었던 전문가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순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단순한 재정적인 부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면 저희가 지혜롭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 확신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네.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게 AI가 그렇게 순기능들로 저희들에게 좀 다가올 수 있게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초청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